옛날 아주 넓은 동물나라의 세상을 움직이는 신비한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검은 꿀이었습니다. 검은 꿀은 마차를 움직이고 불을 밝히고 왕국의 성벽과 무기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물나라의 강한 왕국들은 누가 검은 꿀의 길목을 차지하느냐를 두고 오래전부터 보이지 않는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길목은 모래바다 끝에 있는 좁은 바다목이었습니다. 이 바다목을 지나야만 검은 꿀을 먼 나라까지 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검은 정갈 왕국이 말했습니다. 이 바다목은 우리 앞마당이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 처음에는 많은 동물들이 정갈 왕국의 말을 두려워했습니다. 큰일 났다. 검은 꿀이 끊기면 우리 모두 추운 겨울을 맞게 될 거야. 하지만 하늘 높은 곳에서 이 모습을 내려다보던 독수리 제국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네가 문을 닫을 수 있다면 나도 문을 닫을 수 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갈 왕국이 바다목을 열겠다고 해도 검은 꿀은 예전처럼 자유롭게 흐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정갈 왕국이 아니라 독수리 제국이 그 길목에 열쇠를 쥐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갈 왕국은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막으면 세상이 우리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우리가 갇혀버렸구나. 정갈 왕국은 검은 꿀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필요한 물건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다길이 막히자 정갈 왕국은 다른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바라본 곳은 북쪽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넓은 초원이 있었고 초원의 말 왕국과 북쪽 곰 왕국으로 이어지는 오래된 뒷길이 있었습니다. 정갈 왕국은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검은 꿀을 배에 실어 북쪽 호수로 보내면 말 왕국을 지나 붉은 용 제국까지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초원의 말 왕국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열어주는 순간 독수리 제국의 눈에 띌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말 왕국의 신하들이 말했습니다. 정갈의 검은 꿀을 받아주면 붉은 용에게 힘을 주는 셈입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우리를 그냥 두겠습니까? 말 왕국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쪽에는 북쪽 곰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독수리가 있었습니다. 멀리서는 붉은 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편에 서도 위험했고 아무 편에도 서지 않아도 위험했습니다. 그때 독수리 제국은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독수리의 진짜 목표는 검은 정갈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상대는 멀리 동쪽에 웅크리고 있는 붉은 용 제국이었습니다. 붉은 용은 수많은 공장을 가지고 있었고 세상의 물건을 만들어내는 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붉은 용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검은 꿀과 별가루, 빛나는 돌이 없으면 오래 버틸 수 없었습니다. 독수리는 그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전갈의 바다목을 막으면서 사실은 붉은 용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갈을 막으면 용에게 가는 검은 꿀도 줄어든다. 이것이 독수리의 속셈이었습니다. 한편 늙은 사자연합은 불안해졌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독수리에게 기대어 살았습니다. 성벽도 독수리가 지켜주고 바다길도 독수리가 지켜주고 겨울에 필요한 검은 꿀도 다른 나라에서 가져다 썼습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너희 둥지를 지켜줘야 하느냐? 이제 너희도 발톱을 세워라. 늙은 사자들은 처음에는 투덜거렸습니다. 우리는 싸우기 싫다. 우리는 편하게 살고 싶다. 그러자 독수리는 바다목을 꽉 쥔 채 말했습니다. 그럼 추운 겨울은 너희가 알아서 견뎌라. 그제야 늙은 사자들은 깨달았습니다. 독수리가 그냥 화가 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다시 무장시키려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독수리는 붉은 용을 상대하기 위해 자기 혼자 모든 짐을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늙은 사자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너희가 필요한 검은 꿀의 길은 너희가 직접 지켜라. 그 사이 서여우 나라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서여우는 바다 건너 작은 나라였지만 눈치가 빠르고 계산이 빨랐습니다. 그들은 독수리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지금은 가까운 곳에 검은 꿀이 싼지 비싼지를 따질 때가 아니다. 독수리의 검은 꿀을 사야 한다. 그래서 서여우는 먼 길을 돌아서라도 독수리 제국의 검은 꿀을 더 많이 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동물들이 비웃었습니다. 멀리서 가져오면 운반비가 비싸지 않느냐? 서여우는 대답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값이 아니라 길이다. 가까운 길이 막히면 싼 물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반면 작은 호랑이다라는 갈팡질팡했습니다. 호랑이다라는 힘도 있었고 손재주도 뛰어났고 별가루를 다루는 기술도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궁궐 안의 신하들은 서로 싸우느라 큰 흐름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신하는 말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싼 검은 꿀을 사면 되지 왜 굳이 먼 독수리 나라에서 비싼 검은 꿀을 사야 합니까? 그러자 늙은 현자가 말했습니다. 검은 꿀은 장터의 물건이 아니다. 전쟁의 시대에는 검은 꿀이 곧 생명줄이다. 싼 길이 아니라 끊기지 않는 길을 골라야 한다. 하지만 호랑이 나라의 신하들은 아직도 계산판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독수리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서묘우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저 호랑이는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다가오는 폭풍이 단순한 장마가 아니라는 것을. 그 무렵 붉은 용의 앞바다에서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묘우의 배들이 붉은 용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바다를 지나갔습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한 날의 말입니다. 붉은 용은 분노했지만 쉽게 불을 뿜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을 뿜는 순간 독수리가 기다리던 명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서묘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용은 지금 화가 났지만 먼저 공격하지 못한다. 이것이 서묘우의 도발이었습니다. 동물나라의 전쟁은 칼과 창으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꿀의 길, 별가루의 광산, 바다목의 문, 겨울의 난로, 공장의 불빛, 그리고 누가 누구의 편에 서는가. 이 모든 것이 전쟁이었습니다. 옛 현자는 어린 동물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싸움은 북소리가 울리기 전에 이미 시작된다. 배가 움직이고 기름길이 바뀌고 돌가루의 주인이 바뀌고 상인들이 거래처를 바꾸는 순간 전쟁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어린 동물이 물었습니다. 그럼 작은 나라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나요? 현자가 대답했습니다. 첫째, 길목을 보아야 한다. 둘째, 누가 진짜 문지기인지 알아야 한다. 셋째, 싼 거보다 끊기지 않는 것을 골라야 한다. 넷째, 큰 독수리와 붉은 용이 싸울 때 말 한마디, 거래 하나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는 바람이 먼저 바뀐다. 어리석은 동물은 비가 온 뒤에야 우산을 찾고 영리한 동물은 바람 냄새만 맡고도 집의 지붕을 고친다. 동물나라의 하늘에는 아직 전쟁의 북소리가 크게 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은 꿀의 길은 이미 바뀌고 있었고 독수리와 용은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으며 서묘우는 재빨리 배의 방향을 틀고 있었습니다. 작은 호랑이 나라만이 아직도 장터의 가격표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싼 길은 없을까? 그 모습을 본 현자는 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싼 길만 찾는 나라는 언젠가 길 자체를 잃게 된다. 그리고 그날 밤 동물나라의 바다에는 아무도 보지 못한 커다란 그림자가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